박사방 조주빈 오늘 항소심 2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재판이 2개가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번에 항소심은 병합돼서 하나의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우선 다 유죄로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형량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조주빈 일당입니다. 조주빈 일당이 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또 이거를 유포하고 또 판매하고 또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기소가 됐고요. 재판이 2개가 선고됐어요. 작년 11월 26일에 아청법 위반입니다. 그 아청법 중에서도 음란물,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 그리고 또 이러한 행동을 범죄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 라고 기소가 됐고, 이게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40년형이 선고됐거든요. 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가 또 10년, 또 취업 제한이 10년,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또 추징금 1억여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재판은 그 재판대로 쭉 갔고, 또 별개로 기소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또 은닉인데요. 주로 범죄 수익 은닉죄로 기소가 된 2번째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은 올해 2월 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징역 5년형, 또 취업 제한 5년, 전자발찌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2재판 합해서 징역형은 각각 선고된 경우에 이제 더하니까, 합산하니까 더하면 합산 45년, 징역 45년이다 라는 게 맞죠. 또 징역 45년 형이 선고됐다, 이거는 틀립니다. 40년형이 선고됐고 또 5년형이 선고돼서 합하면 45년간 복역해야 된다 라고 된 건데요. 그런데 이 2재판이 이제 병합됐어요. 그래서 항소심 2심 재판은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이 됐고, 오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에서는요, 형량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합산 형량이 45년에서 42년으로 이제 3년 줄어들었어요. 다 유죄로 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잠시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서 형량이 3년, 합산 형량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역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가 10년, 또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또 추징금 1억여 원도 유지가 됐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의 항소가 인정되지 않고 기각이 된 건데요.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주빈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런 성적으로 모욕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 그리고 또 신상정보까지 공개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 대단히 심각한 범죄다.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 영상이라는 게, 영상과 사진이라는 게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정말 복제를 한 게 질적으로 원본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게 떠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라고 재판장이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재판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범죄 집단으로 볼 것이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들 일당이 이런 성착취물 만들고 판매하고 배포하고 신상정보 공개하고 이런 것들 다 인정했거든요. 다 인정했는데 핵심은 이제 범죄 집단이냐 아니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고 또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형법 114조에 범죄 단체 등의 조직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되는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죠. 이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또는 여기에 가입하거나
또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물론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결국은 무기징역형까지 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이런 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경우에 이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정형 최고 무기징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주빈을 비롯한 그런 주도자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을 비롯한 이런 그 공범들까지도 전부 다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또 그렇다 보면은 꼭 무기징역을 다 선고하지 않더라도 형량을 좀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주빈 일당은 범죄 조직이 아니다 라고 1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도 그렇고 이번에 항소심도 그렇고 이건 범죄 집단이다, 범죄 단체는 아닐지언정 범죄 집단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이 범죄 집단으로 최근에 인정된 게 보이스 피싱 범죄, 뭐 다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거죠. 또는 중고차 사기 집단, 이런 것들 범죄 집단으로 봐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주빈 일당이 이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한 그런 근거들을 좀 봐야겠죠. 일단 모른다,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다, 잘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조주빈이 다른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아니, 이걸로 취득한 가상화폐 같은 거 다 조주빈이 가져갔지 우리가 나눠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간 거 없는데 어떻게 범죄 집단입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범죄 수법도, 아니 조주빈은 그 피해 여성들이 나한테 마약 이렇게 그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마약 받고 싶어가지고 어떤 일이든 다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해서 그걸 믿고 한 거지, 범행 수법도 나는 몰랐던 거다. 그래서 우리는 조주빈에게 속은 사람이다, 이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이제 또 반대 방향에서 조주빈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검사와의 또 문답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도가 됐죠. 검사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박사방 이거 활동하면서 이제 붓다로 알려진 강훈 등을 비롯해서 붓다, 이기야, 태평양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관리자 권한 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관리자 권한은 줬다 라고 조주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잘 납득은 안 갑니다만 관리자 권한은 줬지만 관리를 시킨 적은 없다. 아니 검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태평양하고 이기야한테는 관리자 권한 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일시적으로 준 거에 불과하다. 이 방은 내가 다 소유했고 내가 혼자 다 관리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붓다 강훈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 내고 이거 산 구매자에 불과하다 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검사가 여기서 뭐 이런 주장을 수긍하고 물러나지 않았죠. 이거 당신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일정한 역할 다 나눠서 분담시켜가지고 범행에 참여하게 한 거 아니냐 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조주빈은 다시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너는 행동대장이 해라, 뭐 너는 자금책 해라, 너는 뭐 이거 해라, 너는 유인해라 이렇게 나눠서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형사들이 조사할 때 조직도 그리라고 했지만 조직을 만든 적이 없다 라고 이제 발뺌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검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니 그거와 별개로 결국 이 공범들이 이 전체적인 범행의 일정 부분 차지하면서 일정 부분을 수행하면서 조직적으로 다 참여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주빈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가 늘어난 거는 내가 뭐 마약이나 총기 뭐 관련된 사기 같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가 박사방에만 이것만 성착취물에만 매달려서 피해자 인원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답변하기 애매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뭐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인정할 리가 없겠죠. 네. 결국 이 박사방이 하나의 조직이라고 1심과 2심 모두 판단을 했습니다. 주범인 조주빈이 이제 악랄한 방법으로 이제 그 피해자 유인해가지고요, 또 착취한다는 사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유명한 닉네임을 단 익명의 피고인들이, 공범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 거다
따라서 이거는 범죄 집단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각자 범행에 참여하면서 범행이 더 진화해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이제 윤이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성착취물 이제 제작 과정에서 뭐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기도 하면서 이제 범행에 협력을 하게 된 거죠. 또 그 후에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보내기도 하면서 범행이 반복되고 고도화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박사방 외에 그 이름 계속 바꾸면서 운영된 다른 텔레그램 방에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범죄 집단 구성의 주요한 근거가 됐고요. 또 참 이게 웃깁니다만 경험치가 쌓이면 계급이 올라간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 계급인데, 그렇게 되면 가입할 수 있는 시민의회방, 뭐 노아의 방주방 이런 것들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범죄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이제 유포하는 것, 그리고 또 조주빈을 추종하면서 그 지시에 따르고 또 홍보하고 또 뭐 이 채팅 같은 거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것들, 이게 본질적으로 다 동일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즉 박사방 자체가 범죄 집단이다 라고 본 겁니다. 뭐 서로 뭐 지휘 체계가 없다, 뭐 서로 잘 모른다, 만나본 적도 없다, 이걸 가지고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범죄의 특징은 처음이자 끝이죠.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이런 범죄를 한다는 거죠. 즉 실제로 얼굴 대면하고 뭐 회의하고 역할 분담하고 만나서 뭐 이제 그 잘했네 못했네 뭐 회의 뭐 점검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해서 집단 범죄를 벌이는 거, 이거 역시 범죄단체 조직이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이런 범죄하면은 보통 이제 그 실명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닉네임 위주로 활동하죠. 또 닉네임 뒤에 자기 본래 신분을 숨기는 겁니다. 또 금전적인 이득이 오가는 것도 실제 화폐가 아니라 또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가상화폐로 오고 가거든요. 이게 인터넷 범죄 집단의 특성인데, 이번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포착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조주빈 일당에 대한 이 판결은요, 좀 이런 그 SNS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이런 범죄를 좀 더 진화시키고 계속해가지고 더 확장시키는 이러한 그 특성들을 보여주는 이 범죄 집단의 어떤 모습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성착취물을 소비할 때는 혼자서 몰래 뭐 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이동하면서 뭐 휴대용 기기로 하든지 이거 홀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만 이게 그 과거의 어떤 혼자만 소비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일종의 대화, 일종의 채팅, 일종의 그런 협업, 공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피해가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양상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런 경향을 잘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놀이와 폭력의 경계가 좀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결국 2020년 1월에 이제 이 일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죠.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게 그 강모 씨입니다.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그 강모 씨, 이게 작년 1월 28일에 기소가 된 건데, 이게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가지고 그 피해 여성 또 그 가족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를 해요. 그 다음에 조주빈에게 이 사람들 보복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강모 씨 당연히 처벌받았죠. 네, 당시 그 외에도 이제 쭉쭉쭉 뭐 태평양, 뭐 조주빈은 당연하고 붓다, 또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기를 했는데 이거 도운 공범 2명 등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산 징역 45년이 선고됐던 1심 재판과 달리 3년이 감경된 42년형이 선고됐는데, 피해자 조주빈의 부친이 조주빈을 대신해서, 조주빈은 계속 구치소에 있으니까요, 대신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게 일부 반영이 되어서 징역 42년형이 되었고요.
조주빈 부친이 조주빈의 친필 사과문을 오늘 취재진에게 공개했거든요. 네. 이게 글쎄요. 뭐 이 내용만 보면은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약간 좀 의심의 눈치로 보자면은 이게 정말 진지한 반성이겠느냐, 이런 것들 뭐 보기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 양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조직범죄에 가담한 이 피고인들, 이제 각각의 뭐 가담 기간이나 피해자의 숫자나 회복의 정도 등 다른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죄가 중대하다, 그래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조주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에게 뭐 협박, 강요 하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자기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아까 자필 그 반성문, 사과문을 이제 부친통해서 언론에 공개하긴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게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이다. 자기가 행한 범죄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피해의 정도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 또 재판을 받는 그 태도를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중한 징역 42년형을 선고했고요. 다만 이렇게 42년 동안 수용 생활하면 교정되어서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개화될 이제 개전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있다는 거죠. 일부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노력으로 1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요. 그리고 또 2심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예요. 그래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형에 반드시 이제 고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박사방 조주빈 범죄 집단으로 인정받았고요. 역시 징역 4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주빈이 일단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주빈도 상고는 하겠죠. 여전히 범죄 집단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